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활기차게 미주픽과 함께 시작해볼 텐데요.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테슬라부터 그럼요. 시작을 해서 넷플릭스 기업 실적들이 이렇게 두둑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미국 9월 CPI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야 쉬지 않지만 그쵸. 지금 정부는 셧다운이 되어 있어서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무금입에도 불구하고 CPI를 발표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고생이 그래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그래야지 주 다음 주에 FOMC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또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갈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앤스마트한 조준기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빠글빠글한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빠글빠글한 만큼 또 볼륨 가득한 이 또 준비 해오셨죠? 그럼요. 네. 볼륨감 있게. 헤어스타일만큼이나. 근데 오늘이 지난주보다 좀 더 네. 헤어스타일이 또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점점 더 영해지고 계세요. 근데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신 네. 거죠? 연휴 때 사실 네. 뭐 오랜만에 지인들도 만나고 했는데 음. 좀 늙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고 나서 그래요? 네, 어딜 이제 봐서 늙었죠? 저희 여기선 영앤스마트를 담당하고 네. 계신 여기선 영인데 이제 친구들한테는 좀 이제 좀 노화가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얘기를 들어서 반가워서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만나면 좋은 말 서로 하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충격을 받고 이제 머리를 조금 만지게 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볼륨을 넣어서 살짝 더 영해 보일 수 있게. 네, 오늘 좋네요. 이야기 보따리도 아주 볼륨감 있고 텐션감 그렇습니다. 있게 부탁드리고요. 근데 네. 단 요즘에 저희 리서치 업계가 제일 네. 바쁠 때예요. 그쵸. 내년도 전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다양한 전략 전술 그리고 이슈들을 픽을 해서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조준기 연구원님이 조금 요즘에 아주 그 센서티브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거를 센서티브. 미리 조금씩 썰을 풀어주시면서 오늘 미주픽에 그러니까요. 가미해 주시면은 너무 더욱 좋을 것 풍성한 같아요. 네.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네, 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옥둥이분들에게 살짝 눈치만 주면 저희 옥둥이분들 또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그럼요, 캐치를 그럼요.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꿀팁 마구마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영앤스마트 그리고 볼륨감 있는 그쵸. 조준기 연구원님과 함께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옥 반장님, 네. 주말 사이에 증시에 대한 또 관심도가 여지없이 또 높았거든요. 그쵸. 지금도 약간 상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수 선물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이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선물도 초록불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35% 상승을 하면서요. 25,073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S&P는 0.26% 상승을 하면서 6,72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초록불 네. 월요일부터 좋네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월요일에 항상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맞아요. 때문에 뭔가 약간 눌려있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재를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면서 맞습니다. 기업들의 본질, 실적에 좀 더 포커싱하는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려니 하는 부분들 그러려니. 나오는 것이 해결되겠지. 아닐까 예.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어느새 10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셧다운은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선물 지금 상승으로 시작했다라는 네. 거는 결국에는 셧다운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국장 역시나 셧다운하고 무관하게 오늘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쵸. 다음 주에 있을 에이펙에서도 지금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맞아요. 보따리를 완전 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따리가 아주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미국이 결자 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전반적으로 수가 그래도 있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결국엔 잘 풀리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전략 전술인 부분들은 우리 영앤스마트 조준기 연구원님이 맞아요. 해줄 거고요.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한도 내에서 맞아요. 네, 종목과 그리고 우리 이슈 되는 부분들을 옥둥이 분들의 댓글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옥동이 분들 잘 옥동이분들. 계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우리 옥동이 분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모두 오카입니다. 반갑고요. 오늘도 어서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궁금하신 점도 여쭤보시면은 법적으로 한해서 이 불법 선이 안 되는 선에서 또 이제 연구원님께서 마구마구 또 꿀팁들, 정보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땅비니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JP파크님께서도 오카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우럭79님께서도 인사 오카 해주셨고요. 우럭님이죠? 네, 우럭님. 그리고 또 가을 어떻게 됐나? 요즘 가을은 서비스라고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서비스 개념이라고 서비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연휴 전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패딩을 꺼내야 되는 그런 날씨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옥둥이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슈픽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오라클입니다. 네, 오라클이죠. 네, 오라클은 최근 컨콜에서 2030년까지 AI 매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장기 비전이 이렇게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7%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이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을 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라클이 AI 기술 비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수익화 전략,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네. 일부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라클은 경쟁사들처럼 그 기술 자체보다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더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요. 이 오라클의 AI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좀 현실화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 이 오라클이 이제 AI 월드 2025 컨콜에서 2030년까지 AI 매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좀 장기적인 목표를 내놨는데요. 네.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요번에 특징적인 거라 하면 아무래도 일단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는 클라우드 월드였는데 네. AI 월드로 이름이 네. 바뀌어서 AI에 대해 좀 더 힘을 좀 실겠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AI가 좀 크다 이런 걸 네, 볼 수 그렇게 있겠네요. 한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목에서 딱 드러나네요. 네. 지금 클라우드로 하면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네. 안 돼, 안 돼. 다 AI를 얘기하는데 그쵸. 그럼 이름만 보고도 좀 반응이 안 좋게 나올 수도 네네. 있지만 어쨌든 AI로 바꿨고 너네 아직 맥을 못 짚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AI로 싹 바꿨다. 네. 거기에 더해서 결국 눈에 띄었던 거는 뭐 한마디로는 이 모든 기술 스택에다가 다 AI를 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심겠다가 아니라 그냥 거의 한 몸으로 만들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 뭐 이러저런 얘기들은 뭐 인프라든 뭐 데이터든 뭐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네, 그런 그렇죠. 얘기들보다는 사실 결국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가 보통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내용 보니까 인간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못 풀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더했고 거기에 더해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사실 챗GPT 처음에 썼을 때 이런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2차 검증을 해야 됐던 게 네,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했다면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AI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으면 좋은 이유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결국 거짓말 한다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없애건 그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정착이 된다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저도 일할 때 가끔씩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만은 그것만 보고 바로 자료에다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왜냐면 네. AI를 저희가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좀 네. 확인하고 좀 더 맞아요. 도움을 받는 정도이니까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내용을. 맞아요. 읽어보고 검색하고 또 그리고- 팩트체크도 해야 돼요. 네, 네. 팩트 체크하고 네. 얘가 잘못 말했으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긍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하지 이런 맞아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특히 단어가 어쨌든 생각을 영어로 하는 게 대부분이라면은 한국말로 했을 때 그거를 영어로 2차 번역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다른데 비슷한 것들이 아, 예를 들어 그런 오류도 있겠군요. 예를 들어 이제 선물도 있고 네. 뭐 비트 마인도 비트 메인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는 그걸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정보를 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한다 하면 사실 큰일이 날 수가 그쵸, 있긴 그쵸. 합니다. 그래서 뭐 네. 지인은 자기가 이제 질문하고 싶을 때 이런다고 하더래요. 이렇게 질문해도 막 답이 오고 하면은 난 이 답을 받고 싶은데 이 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 물어보면 난 이런 답을 원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알려줘. 그러면 질문을 다시 알려준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네. 결 맞아요. 서로 상호 교차 검증이 필요한 단계죠.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거만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플러스가 일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네. 대체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대체되면은 같이 사업하시죠. 어떤 사업? 저도 껴주세요. 어떤 사업이죠? 이제 아무래도 팀장님 네. 장기를 살려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한번 오, 그래요? 아유, 또 그런 쪽에 장기가 저 아직 있으셨군요.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아이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똘똘 뭉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는 궁금한 게 네. 오라클 하면은 그래도 네. 뭐니 해도 재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레리 앨리슨이 1등 일위 했다가 찍었었죠? 2등 했다가 네. 하는데 레리 앨리슨 무슨 말을 안 하나요? 일단 원래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번에는 화상으로 아, 말씀을 그래요? 짧게 하시긴 했는데 아, 뭐 내용을 뭐 깊게 얘기는 일단 인프라 쪽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결국 AI 인프라. 클라우드 월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가 이제는 AI를 위한 클라우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또 끌고 와서 기승전결이 다 AI. 아, 그런 그렇게 식으로 됐구나. 얘기가 좀 많이 그래서 또 이렇게 AI 월드로 또 명칭도 바뀌고. 네, 그런가 봐요. 네. 클라우드 월드보다 AI 월드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지금 확실히 좋은 것 네, 같아요. 느낌이- 더 뭔가 맞기도 하고 요즘에 클라우드 월드보다 AI 월드가 좀 더 레리 앨리슨이 네. 얘기하니까 더 와닿네요. 더 또 좀 네. 그렇죠. 오라클 TP가 일제히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뭐 파이프 샌들러, 구게나의 $380, 400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커진 거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OCI에 대한 진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라클의 장점은 일단 그 서비스의 가격이 좀 예측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막 지를 수가 없는. 네.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엉뚱한 걸로 되게 큰 그림을 잡아서 뭔가 비전가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우리 거 하려면 이 가격을 내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매출의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OCI에 대한 마진 때문에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출렁이었을 때 사야 되느냐. 근데 산다는 거는 이런 노이즈가 있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다. 그런데 지금 올라왔던 거는 얘네들이 자녀 수익에 관련 매출이 꽂힐 수 있는 거를 좀 과잉 계상을 했다.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라면은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좀 맞을까요? 일단 이게 소위 숏뷰랑 롱뷰가 되게 첨예하게 네. 대립하고 있는데 원래 롱뷰부터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숏뷰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네네. 숏뷰인 건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 이게 지금 말씀 주신 이 OCI가 그로스가 뭐 연간 40%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 점수를 높게 주긴 하는데 사실 이게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만든 회사에서 나온 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돼서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결국 1대1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도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아이폰 만들 때 여러 군데다가 다 깔아놓고 나중에 좀 가격 협상력을 얻었듯이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여기 한테만 목매고 있는 회사라면은 그거는 되게 위험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 분명히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본 게 좀 중론이겠네요. 일단 매출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안 좋게 보려면 분명히 그렇게 논 거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이쪽에서 성장 나오는 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사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돈이 나오는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레거시
네. 좀 업황이 있겠죠. 이쪽에서는 사실 그로스가 엄청 세게 나온다는 건 사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크냐면 당연히 레거시가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탑라인으로 봤을 때는 메인 업황도 중요하다는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업황이 좋고 성장률이 잘 나와도 메인 업황이 부진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전체적인 숫자는 사실 그러니까 뭐 실적 자체는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결국엔 메인 네. 업황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네요. 그리고 향후에 먹거리에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좋게 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당장에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메인 네. 업황에 따라서 좀 더 부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뭐 성장성에 네. 대한 부분은 좀 우상향 보자. 네, 뭐 이익을 지금 당장 땡겨주는 거는 네. 이제 메인 업황이고요. 네, 밸류에이션을 땡겨주는 게 이제 아까 언급하신 그 성장성 있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성장성 있는 쪽이 유지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밸류에이션을 필요하죠. 네. 지탱해줘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메인 업황도 같이 좋으면 당연히 네.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이제 오픈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요런 거인데 이거 말고 이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극복해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 주셨는데 아마존 그 AWS나 네. MS 애저 대비해서는 오라클은 어때요? 경쟁력이? 일단 조금 타겟팅하는 데가 조금 다르긴 하고요. 음.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AWS랑 이제 구글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이제 애저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여기는 조금 다른 아.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있던 게 데이터베이스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ERP 기업용 ERP. 솔루션 그리고 뭐 원프레미스 라이선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래서 조금 방향성이 이제 같은 걸 하더라도 조금 하는 서비스가 다르긴 네.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사용하실 때는 아마 그 말씀드린 AWS나 이제 애저나 애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네, 이 구글.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게 될 그렇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뭐 누구나 잘 알지만 사실 뭐 접근을 딱 하기에는 그렇게 접근성을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접근성이 높지 않다라는 건 단점이자 네. 한번 얘네들이 침투를 하면은 꾸준히 끌고 가는 또 장점도 되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 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기도 한데 네. 사실 이게 저희가 기업의 CEO 입장이나 어떤 CI 그 IT를 담당하는 CTO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와닿는지 약간 좀 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AWS, 구글 번장님 뭐 쓰세요? 클라우드 어떤 거요? 클라우드 뭐 쓰세요? 클라우드 저 MS? 구글... 아, 애플? 네, 애플도 쓰고 아. 네, 구글도 좀 쓰고 아. 조금씩 다 쓰고 있습니다. 아, 다양하게 쓰시네. 네, 그렇죠. 저는 클라우드를 잘 안 쓰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아, 저는 항상 네. 왜 점점 휴대폰 용량을 큰 걸 사거든요. 매번 휴대폰을 네. 바꿀 때마다. 그래도 용량이 계속 모자라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옥반장님뿐만 이용할 아니라 수밖에 없는 다수의 여성분들이 사진을 많이 그렇겠죠? 찍으시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남자들보다는 사진 많이 용량이-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쵸. 네. 저희는 이제 그리고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 장, 이제 아. 음식도 여러 장, 클로즈업, 멀리서 여기서 찍고 또 발견나무 찍고 또 저와 함께 찍고 막 이런 것도 여러 장 찍다 보니까 클라우드의 세계가 그런가 밝은 것 봐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좀 열심히 좀 네. 활용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옥둥이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장기적인 좀 이런 네. 빠왕한 목표도 내놓고 한 오라클인데 앞으로 좀 투자는 전략을 좀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센티 받쳐주는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실 그냥 사실 가격 부담이 제일 크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죠. 데는. 그럴 때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크게 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사는데 오히려 이럴 땐 빠질 때 사는 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와 비싸다 하는데 네. 오라클의 사업에 대해서 막 크게 의심하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그냥 가격 의심이죠. 네. 뭐 1등이냐 약간 후발이냐 요거의 문제지 그냥 쭉 갈 것 같고 이게 확 뭐 어떻게 되겠다 아니, 이런 그런 건 건 아니고 전혀 예. 네. 갈 건데 아 이거 사는 게 지금 고점에 사는 게 그러니까요. 맞나 이 그 생각을 타이밍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타이밍의 문제고요. 저번에 이제 뭐 오픈 AI랑 같이 한다면서 20몇 %씩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가격 부담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네. 어쨌든 이런 AI 월드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뭐 숫자를 엄청나게 좋게 주더라도 뭐
100% 만족하는 사람들만 있진 않겠죠.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은 어쨌든 실망할 만큼이 아니더라도 그냥 차익 실현을 기회로 삼는 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엔 좀 모습이 나타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땅베이님께서도 오라클은 의심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렁님께서는 또 어깨를 거나요? 이렇게 또 여쭤봤어요. 뭐 어떻게 어깨 거나 마냐 이렇게 또 여쭤봤는데 네, 또 이렇게 해서 좀 오라클 어쨌든 의심 안 하고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정 때 네. 접근하는 용이성이 좀 더 높아진다. 네. 그렇게 뭐 보자.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사실 떨어질 때 사는 게 기업이 확실하다면은 네. 별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아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 네, 그럼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이슈 오라클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또 일주일간의 우리 서약개미 옥둥이 분들 포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는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1위 지키고 있고요. 2위는 비트마인이 8계단이나 올라왔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순매수 금액이 네, 더 늘었어요. 그쵸. 1위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2천억, 3천억대에서 4,400억 4,400억 갔어요. 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뭐 시총 1위를 내려놓은 적은 없지만 약간 그 우리가 이슈 픽할 때도 엔비디아가 막 확 떠오른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조금 횡보할 때 아니면 아주 밋밋하게 우상향할 때 더 사고자 하는 트렌드가 있고 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숫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10위에서 2등으로 올라온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맞아요. 지금 텀리의 그 전략가가 여기에 이사회 의장으로도 합류를 했고 그쵸. 최근에 크립토 시장이 워낙에 뜨거웠다가 냉각됐다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서학개미 분들의 투자 패턴에도 반영이 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초상위권 탑 1, 2에 있었던 아이렌을 밀어내고 네. 2위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맞습니다. 반면 아이렌 비트팜스는 한 계단씩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요. 그리고 TSMC는 여전히 5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11위에서 20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위는 실스큐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또 올라왔고요. 로빈후드 그리고 오클로 마켓엑서스도 좀 새롭게 올라왔어요. 네, 실스큐는 지난주에 짧게 아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아이온큐도 올라왔었거든요. 네. 탑 10에 다시. 그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다 리게티가 14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이게 하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스큐를 통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아주 뜨거운 부분들이 서학개미 분들의 그 마음을 아주 좀 온기가 아니라 거의 열기 수준으로 좀 네. 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드컴도 되게 많이 올라왔죠. 지금 1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 사실 엔비디아가 가게 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관계. 가는.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갔는데 브로드컴이 안 갈 리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의 그렇죠, 문제인데 브로드컴이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피고 있다. 22위에서 12위까지 8개나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뉴가 떠 있는 로빈후드, 네. 오클로, 마켓 액세스는 이제 조금 최근에 한 1개월 정도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위에 있던 11에서 20위권에 있던 애들을 밀어내고 네. 자리를 차지하는 양상인데 이번에 조금 다른 부분들은 11위에서 20위까지의 금액의 편차가 조금 커졌다라는 거. 대부분 200에서 300억 초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11위가 400억부터 네, 시작해서 400억대부터 300억대도 있고 200억대도 200억대도 있고. 있고 맞아요. 조금 촘촘함이 좀 그렇네요.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매수 매도 종목들 톱10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밟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엔비디아 순매수 금액이 4,400억대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4,400억이 순매수이면은 매도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지금 매수 금액은 약 6천억대, 매도 금액은 2천억대로 압도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시선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잔고 보관 금액 1위의 자리에는 유진하고 있지만 매수 매도의
거래량에서 드디어 네.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리를 네.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위는 아이렌 리게팅 컴퓨팅에 또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렌 리게티는 다 순매수 금액에 있었고 아까 순매수 금액 2위에 서학개미 순매수상이 네. 2위에 비트마인 비트마인, 버전이 그쵸. 있었는데 5위죠. 지금 5위까지 네. 다시 더 올라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보관 금액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위까지 여전히 자리를 똑같이 지키고 있고요. 10위가 지금 메타 플랫폼스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메타가 지금 순매수에서는 순위에서 빠졌지만 그 추석 우리가 미주픽에서 인사를 못 드렸었던 추석쯤에 메타의 매수세가 아주 집중이 되었었어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20위 밖으로 밀려나 있지만 네.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서야 다시 그 거래 동향에 나타났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메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메타를 좀 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보관 금액, 이제 투자 금액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10위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보관 금액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먼저 비트마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순매수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순매수 2위, 그리고 거래 동량 5위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여름에 신주 발행 그리고 대규모 또 매입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급등락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크립토 동향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 한번 타이밍을 잘 잡으면 네. 괜찮겠는데? 라는 그 마음을 아주 동하게 하는 네. 매력적인 맞아요. 네, 투자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리스크도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네. 어떻게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이 투자 전략은 기본적인 종목 또는 주식이랑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일단 요거는 맞고요. 일단 네. 가격이 움직일 때 동인이 무조건 이더리움 가격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더리움 레버리지인데 그냥 증시에 상장된 주식 종목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주 발행한다는 건 당연히 희석도 네, 악재. 조금 된다면 그거는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이더리움 가격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를 네.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주식처럼 뭐 밸류에이션이나 어닝이나 이런 거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 애초에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이더리움 가격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가지고 몰빵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요거는 오. 이거는 정말 알파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종목이지 네. 이걸 가지고 투자를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올인하거나 몰빵하거나 이런 건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크립토에서는 제일 크긴 하지만 네. 그거 자체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 열흘 트럼프가 전. 한번 했을 네. 때 보셨듯이 변동성이 정말 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를 때야 뭐 아무 걱정 없겠지만 사실 이 크립토랑 변동성은 사실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향성 베팅 하시는 건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만 이거만 산다 하는 건 좀 되게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네. 요거만 가지고 이제 뭐 소위 몰빵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사실 리스크도 되게 크게 안고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원래는 채굴 하다가 네. 이제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 스테이킹으로 한 3에서 4% 이자를 수취하고 네. 이제 재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거는 좀 뭐 입증이 됐나요? 뭐 효과성에 대해서? 뭐 사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스테이킹으로 돈 네. 3% 벌어서 이익 낼 거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죠. 아, 그쵸. 네. 이더리움 가격을 보지. 네. 그래서 뭐 이 운영사 입장에선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메인 팩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의 가격
그거 하나고요. 네. 뭐 스트래티지도 똑같잖아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그러면은 네. 이더리움은 비트마인 이머전, 네.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 네. 그렇게 두 개로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뭔가 방향성 베팅은 하되 몰빵은 좀 큰 리스크다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톰 리가 또 비트코인 채굴 기업과 반도체 냉각 기술 기업이 좀 다음 사이클 핵심 주다, 핵심 좀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비트마인의 냉각 기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기술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네. 가격의 핵심 동인이 뭐냐에 아, 보면은 그냥 뭐 액침 냉각 이런 게 좋다 하면 사실 버티브 홀딩스도 있고 뭐 이튼도 있고 사실 이런 애들이 그게 만약에 좋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들어온다 하면 사실 그런 애들이 오르지. 아. 이게 뭐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아. 그 오르는 폭 자체도 당연히 미미하겠죠. 얘는 어쨌든 이미 투자자들이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냥 코인에다가 레버리지 된 네. 현물 주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요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도 사실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가지고는 별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 일부다. 엄청 큰 영향을. 네, 그냥 버티브 홀딩스나 이튼 이런 걸 사는 게 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TSMC 얘기도 한번 네, 해볼게요. TSMC는 계속해서 지난주 저희가 그쵸. 얘기를 나눴거든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TSMC는 네. 뭐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 그냥 와 너무 잘 나간다. 뭐 크게 리스크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요가 너무 많고 얘네는 풀캐파로 돌아가고 풀캐파를 또 투자를 해서 확장을 늘린 다음에 또 더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또 하고 뭐 이런 거고 거기에다가 AI의 수요가 더 늘기 때문에 실적 성장 뭐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게 저희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맞아요. 우리 또 영한 시각으로 본다라면은 네. TSMC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뭐 안 좋게 볼 만한 건 사실 하나죠, 그냥. 뭐예요? 다른 것들 막 오르는데 그만큼은 아. 안 오를 것 같다가 아. 1번일 것 같고요. 아. 어쨌든 폭으로 오리지널 네. 리스크도 낮지만 왜냐면 얘는 네, 이 종목은 안 좋았, 멘탈을 건드리네요. 멘탈을 아주. 그러니까 안 좋았던 네.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한참 힘들었고 SK하이닉스는 2022년 이럴 때 이제 회사 망한다 소리도 사실 나왔던 기업들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최근 수익률로만 치면 사실 TSMC보다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 수익률로는 조금 뭐 밀릴 수가 있겠지만 그게 TSMC가 뭐 떨어질 거란 얘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도 좋고 전망도 좋고 앞으로 계속 돈 잘 벌 거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의심을 아. 표하지 않아요. 근데 가격에 사실 이미 많이 네. 반영이 되어 있고 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좀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 사실 움직임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TS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진 않죠. TSMC가 네. 누구나 돈 잘 벌고 회사 잘 나가고 하는 거 아는데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의심이 오라클보다 더 안 했던 기업인데 별로 없다가 요즘에 국장이 네. 삼전도 막 치고 가고 하이닉스야 뭐 요즘에 최근에 좀 선제로 먼저 올라왔지만 그거에서 미국 주식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TSMC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약간 재평가하는 느낌? 맞아요. 네. 이건 포트에 담아놔야지 이런 거 뭐 이거 의심할 데가 없는데 근데 사실 주가의 메인 이슈를 생산해내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안 좋았던 애들이 좋아질 것 같을 때가 사실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다 하면은 안 좋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아질 만한 그런 여력은 사실 엄청 크진 않겠죠. 그냥 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그냥 좀 좋게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지난주에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래요? 제 취향에 맞춰서 오. 평냉으로 치면 우레오 콩국수로 치면 여의도 진주집 오. 근데 매년 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잘하시겠죠? 계속해서 맞죠. 길어지죠. 바로 앞에서 일하시잖아요. 진주집 앞에. 그 바로 앞건물이죠, 저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부분은 있지만 워낙 또 내용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하다 네네. 보니까 옥등이 분들에게는 그러면 어쨌든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네, 투자를 그냥 하면 편하게 좋을 것 같다. 가져가시면은 뭐 될 것 같고요. 네. 뭐 리스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그나마 굳이 꼽는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 정도 얘기하는 게 결국 그 외에 다른 뭐 기본적인 뭐 기업의 경쟁력이나 뭐 업황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TSMC 안 좋아질 정도면 다른 기업들 사실 이미 박살나고 남거든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팀장이 말씀하신 진주집 같은 진주집 네. 같은. 경우이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집.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TSMC 얘기도 해봤고요. 이어서 또 AMD도 저희가 함께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 올해 94% 상승을 한 네. AMD입니다. 하지만 좀 애널리스트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더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실 돈을 엔비디아처럼 쓸어 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기대감이 가격에 많이 반영되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벌 거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엔비디아를 아예 역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마켓 셰어를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각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거에 어느 정도 마켓 셰어만 뺏어 오더라도 실적이 되게 스텝업 될 것 같다. 네네. 라고 이제 기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엔비디아의 경쟁자만 된다라는 타이틀만 붙어도 주가는 네. 막 반응을 한다. 그거 이거잖아요. 말고 이제 AMD 말고 경쟁자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AI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발전이 됐죠. 굉장히 발전을 많이 네. 했는데, 이제는 또 얘기가 되는 게 AI PC가 또 있습니다. 음. AI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AI라는 게 연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탑재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노트북을 한 4, 5년째 쓰고 있는데 그냥 하던 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진짜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그때는 또 교체 수요가 후행적으로 발생할 수 네.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네. 추가적으로 있고, 결국 이제 AMD가 라이젠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기대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어쨌든 기존 서버 CPU도 계속 괜찮게 업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픈 AI하고 초대형 계약이 폭등의 그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네. 이런 게 더 터질 수도 있어요?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터질 수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한 군데랑만 같이 협업하는 건 사실 별로예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한 군데한테 너무 목매면 사실 별로고요. 그렇죠, 맞죠. 갑을 네, 여러 군데에다가 다 같이, 물론 그 와중에서 고객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는 게 포인트긴 하겠지만 여러 군데에다가 계속 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1월 4일 정도에 실적 발표하기 네. 때문에 그때 좀 더 얘기가 구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또 오픈 AI가 브로드컴이랑 또 맞춤형 AI 칩을 개발한다고 또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오픈 AI 혹은 또 브로드컴의 영향이 어떻게 갈지도 함께 얘기를 아까 해주세요. 보셨지만 브로드컴이 이제 맞아요.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그 종목들이 막 선순환이 막 되면서 네. AI 관련된 게 치고 가면은 그 다음에 좀 머물러 있다가 또 올라오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 바뀌고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 중심으로 굴러가는 건 맞는데 브로드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 AMD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결국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요. 지금 환경이 뭐 거시 환경은 사실 팀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돈도 많이 풀리고 있고 네. 앞으로 더 풀릴 거고, 그리고 금리도 이제 더 내리겠죠. 거기에 더해서 뭐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긴 한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솟아오르지만 않는다면은 계속 시장에 돈 많을 거고 이런 혁신에다가 돈을 쏴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은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뭐 모르겠죠. 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는 결국 산발적으로 계속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가 계속 좋은 나올 얘기들이. 거고, 그쵸. 그게 주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을 한 게 네. 된다면은 어쨌든 이 업장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좋아서 보통 이제
ETF를 그냥 좀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항상 말씀을 네. 드려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좋게 보는 종목은 집중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하는 게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어쨌든 센티먼트가 깨질 환경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당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엔비디아가 이제 법령적으로 하고 네.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오픈에 오픈A 말고 지금 갑자기 어떤 지금 우리가 브로드컴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네네. 이제 고객 네. 특화에 네네. 맞춰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그 종목을 살 때 그래도 엔비디아가 먼저 가겠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브로드컴 보면은 올라왔는데 뭔가 이 업황을 이끄는 힘은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가 가면은 당연히 브로드컴도 따라가고 같이. 이런 느낌인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브로드컴이 더 이제 네. 특화되게 막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 다음 본 건 과거는 알겠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참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갈지 그런 일단 엔비디아가 사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 한참 됐고요. 네, 그런 것 그냥 그럴 때 사실 브로드컴이 곧바로 같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좀 있죠. 텀을 두죠. 그래서 시간차가 보통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게 세분화가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따라서 어쨌든 아직도 저는 진정하게 승자 AI에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항상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아직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어쨌든 늦게 주목을 받는 게 어쨌든 가격 이 상승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각도는 더 셀 수밖에 없긴 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 엔비디아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뭐가 될지를 생각하는 건 늘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보니까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AMD든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건데 그 새로운 것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일 네네. 거다. 그래서 좀 마음 편히 먹고 안정적이게 생각해도 될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은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 주요 이슈 체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행정부의 셧다운 3주째 접어들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변수로 이번 주 시장의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CPI가 24일에 드디어 발표가 되는데요. 이 CPI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또 연준의 금리 결정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다시 무게를 실으면서 투심 일단 진정된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고요. 트럼프는 항상 안심하기가 이릅니다. 네, 트럼프는 안심할 수 없어요. 믿을 때도 믿고 네. 안 믿을 때도 못 믿겠고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근데 이 와중에 테슬라, 넷플릭스, 인텔 등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초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더욱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3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실적 발표를 한 곳에 84%가 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주도 좀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대외 환경 네. 사실 예측하기 어렵겠고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곳은 기업 실적인데 맞아요. 성장의 불씨를 지펴줄지 아니면 트럼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미중 맞아요. 갈등에 의해서 발목을 네. 잡힐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보면은 뭐 미중 무역 긴장감은 좀 완화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좀 정치적인 이 긴장감은 고조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셧다운이 특히 뭐 11월 16일까지 이후에 이어질 확률이 또 40%로 또 돌파를 하면서 반 트럼프 시위가 또 여기서 700만 명이 참가를 하면서 이 당장 좀 셧다운 스탠스를 완화할 필요는 없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계속해서. 이게 700만 명 시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중도층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맞 시위를 하면 했지 사실 그쵸. 이들에게 찬동하는 시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700만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쵸. 또 말씀하시니까 트럼프 편은 당연히 안 나왔을 거고 네. 중도층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추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지지 안 하는 분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을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네, 원래 반트럼프였던 분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도 이거를 되게 무시를 하고 있죠. 거기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뭐 과거 경험치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무시를 하고 있는 듯한 게 이게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급해하는 데가 없어요. 다들 뭔가 이 시위에 대해서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네. 공화당에서 네. 막 급해서 한 수 접고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예 안 보이잖아요. 아예 움직임이 없죠. 네.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셧다운 한지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 가는데 셧다운 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진짜 별 문제 없고 네. 오히려 트럼프는 그동안 많이 쓸데없이 좀 고용해놨던 거 자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좀 환경이 마련된 것 같고 결국 자기들이 좀 주장하는 것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줄다리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어쨌든 이게 뭐 딱히 지금 드러나는 건 없지만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사실 그들도 별로 좋을 건 없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11월 16일부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또 될 수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좀 더 이어지더라도 이게 엄청 초장기화되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일주일 더 한다, 2주 더 한다 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완전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길게 예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15일 이내로 끝나지 않을까. 열흘에서 2주 정도.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길게 이어지고 있네요. 근데 드는 생각이 네. 공무원분들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오. 월급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월급을 못 받는데 네. 나중에 소급해서 다 줍니다. 아, 그래, 아, 결국. 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실업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돌려주고 그럼 다시 또 뱉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귀찮아지니까 네. 결국 그냥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정상화되면 돈을 아. 가게에 있는 자산으로 지금은 버티고 근데 지금은 있다. 조금 버티고 있지만 네. 오히려 좋죠. 사실 저도 그냥 출근 한 달 안 하고 집에 있다가 다시 출근하면 월급 주면은 아, 오. 괜찮지 않나요? 이거 회사분 안 보세요? 남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S&P 500 기업 중 3분기 실적 12% 정도 했습니다. 네. 12%의 약 90%가 컨센을 상회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12개 기업 중에 86%니까 한 10개 기업 정도가 지금 100개 중에 12개 했는데 10개가 좋더라. 아주.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현재까지는 금융업종이 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테슬라, 넷플릭스 등 있는데 이번 주 실적도 괜찮게 나올까요? 테슬라가 제일 관심이 가긴 해요. 테슬라는 뭐 어쨌든 인도량 이런 게 미리 나와 있어서 네. 그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 반영이 약간은 되어 있는 네. 상태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프라이즈 웬만하면 내는 네.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숫자가 높긴 한데 아직 발표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S&P 500이면 결국 500개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 한 100개 조금 안 되게 하고 다음 주에 한 200개, 그 다음 주에 100개 정도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네요. 앞으로 한 3주 정도가 제일 중요한 국면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증시가 뭐 최근에 뭐 좀 쉬는 듯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정을 엄청 세게 받고 올라온 증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는 난이도는 평시보다는 조금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워닝 서프라이즈 조정을 받았으면 네. 실적 발표가 좋으면 네. 이게 겹쳐지면 주가가 탁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주가에 큰 조정이 없는데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오면은 그쵸.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 된다. 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실적 숫자보다는 네. 가이던스랑 향후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 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엔 좀 말을 강하게 하실 것으로 세게 할 것 오. 같아요. 네, 네. 예상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기본으로 일단 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이던스 세게 내야 되고 음. 톤도 세게. 근데 아마 이런 걸 안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총 순위로는 좀 밀리긴 했는데 저는 인텔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아, 오. 네. 인텔 잘 나와야죠. 안 그러면 트럼프가 네. 뭐라 합니다. 네. 이번 주에 네. 또 CPI 있는데 이건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FOMC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9에서 100%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긴가민가 했는데 12월까지의 추가 1회 인하, 그러니까 올해 9월, 10월, 12월 인하 가능성이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한 60%, 70% 했는데 거의 이제 다 넘어갔어요. 그렇죠. 올해는 3번 금리 인하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보고서 잘 받아봤고요. 네. 네. 네, 이번 주 정말 저희가 중요한 네, 또 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옥둥이 분들 이번 한 주 끝까지 저희 미주픽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영앤스마트한 영건님과 함께 준비한 미주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가을 하늘 아래 너와 나 발걸음도 가벼워져